머니왕 일부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수익의 성적표 받아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참 시장이 이렇게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또 그려지게 되면서 또 박스면 박스대로의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돈의 이동, 테마의 이동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머니왕 일부 이 시간 우리 또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하나씩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일주 동안 이제 상승률 크게 키웠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안트로젠 이 종목을 좀 확인해 보시면 2월 16일 목요일과 또 2월 17일 어제였죠. 금요일까지 상승 크게 가져가게 되면서요. 일주일 변동폭만 해도 70% 가깝게 올라세웠습니다. 이 종목은 탈모 관련해서 재료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1등의 종목을 일주 동안 차지했다 그려집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맥스, 거의 위믹스의 재상장 이슈와 함께 위메이드 맥스를 중심으로 한 상한가 잔치가 펼쳐졌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보더라도 2월 16일 목요일 상한가 터치도 나왔었고요. 금요일 날 추가 상승분 그 탄력을 더 이어갔던 흐름 그려지게 되면서 일주 동안 거의 57% 가깝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윈팩 확인을 해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갭을 만들어내고 나서요.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K칩스법 관련해서 이슈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쪽 라인, 갭 라인을 지지하는 흐름 그려지고 있네요. 자, 코스모화학도 그 시세가 대단했습니다. 목요일에 상한가로 문을 닫더라고요. 이어서 금요일 어제장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고가 9% 더 한 번 뛰어오르는 시도 그려지게 되면서 코스모화학이 지금까지 만든 적 없었던 그 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해서 좀 달렸습니다. 월요일 날 또 한 번 상한가 만들면서 이 끝나지 않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힘인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요일까지 고점을 만들어내고 목요일, 금요일 잠시 쉬었는데요. 추가적인 방향성은 계속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35% 가깝게 수익 만들어냈던 부분 그려집니다.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좀 더 노려보셨고 또 어디서 수익 많이 쟁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두고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오늘 임강빈 위원 또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고민이 있다면 오늘 임강빈 위원과 함께 고민해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자로도 고민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1시 10분경부터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 싸우면 주가는 오른다. 주총 시즌 주목 이슈가 있습니다. 자,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목 관점이 필요한데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다 면밀하게 시장 뜯어보러 떠나보시죠.
네,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만 되면 시장에 있어서 진짜 다채로운 시각, 분석 남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 진짜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대비해야 되지에 대한 그 시각도 함께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은 늘 표정이 밝으니까 위원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게 또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죠. 주식을 사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 성향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초도 사고 나서 주식이 1초 뒤에 안 가면은 불안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단기 트레이딩을 누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걸 병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리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다양한 관점이나 그 모든 투자자의 성향들은 내 성격에 따라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 자산을 누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이 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버는 거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누적인데 이럴 때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음봉이 크게 떨어졌었던 날이 몇 번 있었죠. 목요일과 그리고 수요일과 그다음에 금요일 시장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 지금의 시장은 좀 작년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3년도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얼마 샀죠? 6조 매수했어요. 6조 매수하니까 월 상승률이 10%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이 얼마나 샀을까요? 1월 달보다는 못해요. 1조 8천억을 샀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기준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8조 원입니다. 여러분, 작년 1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6조를 팔았습니다. 1년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데 두 달 동안 누적 순매수가 8조 원입니다. 즉 지난달에 매수했었던 게 올해는 이탈이 없다는 것이죠. 2월 달에. 이게 작년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쳤냐면, 시장이 이만큼 반등 나왔는데 다음 달에 이 반등 나온 만큼 이만큼이 빠집니다. 왜 빠졌냐? 외인 기관들의 꾸준한 수급이 없었고, 지난달에 수급 들어왔다가 다음 달은 주식이 올랐다고 공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고 또 주식을 매도하고 했었던 것들 때문이죠. 물론 지금 공매도가 다시 2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이탈이 없다라는 것은 작년과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고,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환율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연준의 발언들에 의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달러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또 비둘기적파 발언으로 또 바꾸게 되면 환율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거시경제적인 환경보다는 시장 안에서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5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좀 마이크로하게 개별 종목들이 가진 힘, 그리고 그런 소재, 재료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는 부분 언급 주셨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개별 종목 뜯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일단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당장 어제가 화제가 됐었던 게 좀 히토류 이슈였고, 히토류 이슈 하면은 미중 관계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위원님께서 미중 관계에는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전부터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움직인 건 히토류, 그리고 어제 상한가 마감한 건 유니온이었습니다. 좀 돌려볼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 시장에 이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하필 왜 유니온이 여기서 올랐을까?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티플렉스,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게 다 히토류 관련주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유니온을 먼저 보기 전에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여러분들 실적을 가지고 장투하신 분들 성공하셨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1년 동안 주식이 못 가도 결국에는 한 달 동안 그 1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장투하신 분들은 언제나 이 구간을 위해서 버틴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에코프로와 히토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이 왜 올랐죠? 네, 에코프로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을 주도했던 주도주입니다. 실적주죠? 실적 잘 나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가 15만 원을 돌파를 시키면서 24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냐? 코스닥 시장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쭉 하고 올라가고 이전에 고점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 고점 돌파를 한 이유가 에코프로가 이전의 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이죠. 이 종목 덕분에 중소형주가 그렇게 잘 갔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에코프로의 2월 26일 장 마감 이후 공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3월 3일인데 31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22만 원이잖아요. 주당 가격이 6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투자자들은 거의 엄청난 200%, 250% 가까운 지금 수익을 내게 생겼지만 이 6만 3천 원에 몇십억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소 2, 3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어쨌든 전환청구권 공시가 나오다 보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에코프로가 주춤하고 그러면서 LNF나 코스모 신소재 같이 주식이 많이 올랐던 기업들 또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들 모두 주춤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코스닥이 살짝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니까 네, 미국장 하락과 함께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그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그 이유가 양극 소재 기업의 또 에코프로의 그룹주들이 대부분 지수를 이끌어 주었었는데 저기서 전환 청구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박스권 상단으로 가다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는 더 작은 또 하락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은 양극 소재 기업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하락장 때 움직일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동국 RNS 같은 히토류 종목을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근데 양극 소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빠지는데 또 올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는 빠졌는데 코스모 화학이 올라갔어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에코프로 BM과 같이 양극 소재 기업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에코프로가 꺾이니까 에코프로 BM이 꺾이니까 같이 꺾였는데 같은 그룹주의 코스모 화학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거죠. 금요일날 코스모 화학 그리고 IS 동서가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신사업하겠다고 다음 주에 지금 IR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 또 세비캠이라고 하는 주식도 굉장히 유명하고 자,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유명하죠. 과거에도 작년에도 하락장 때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 다음으로 지금 개별 이슈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자, 얼마 전에 코인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시끌벅적했었던 작년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였습니다. 자, 이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 위믹스 코인이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거래소에서 우려했었던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 다시 코인원이라고 하는 시장에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에서 발행했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같이 이 위믹스 코인과 관련될 수 있는 위메이드 그룹주가 바닥에서 올랐는데 대장주는 위메이드 맥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한번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암호화폐 본인들이 발행했었던 위믹스 코인이 상폐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자, 하한가를 맞았는데 잘 보십시오.
원래 이 구간대에서 위믹스 코인이 상폐되느냐 아니면은 유지가 되느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 가격대가 2만 원 가격대였어요. 2만 원에서 하단으로는 한 17,5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가 확정되니까 하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재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가격을 회복을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앞으로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어떻게 될까?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되고 나서 지금 재상장했었을 때 2,000원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3,000원까지 넘겼습니다. 주말 사이에 고가권을 3,000원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고점을 3,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추가적 시세가 날 수 있죠. 주말에 비트코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다음 주에 대형주가 못 가는 시장 가운데서 암호화폐 쪽이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위메이드 그룹주가 추가적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위메이드 맥스는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단순하게 이 위메이드 그룹주를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된 연관된 주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게임주 어떻죠? 게임주 바닥에서 엄청 좋아요. 한국에 중국에 비자 발급이 있고 중국 쪽에서도 한국 쪽으로 이제 비자 발급을 해줬죠. 우리가 몇 년 만에 22년도 12월 달에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게임 관련된 내용들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로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나 SM 관련된 SM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SM. 네. 크게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싸우는 것이고 하이브는 이수만 씨 편이죠. 최대 주주. 카카오는 누구의 지금 손을 잡고 있냐? 빈살만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야, 하이브랑 카카오가 서로 싸운다. 쩐의 전쟁이다 할 수 있겠지만 뒷배를 보셔야 돼요. 자, 빈살만 왕세자는요. SM 팬입니다. 작년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 있죠.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1조 2천억 투자 유치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SM 지분 9.9%를 지금 전환사채랑 3자 배정,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통해서 3월 달에 배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사우디 돈입니다. 사우디로부터 날아온 돈이다. 쉽게 끝나겠습니까? 쉽게 끝날 재료가 아니에요. SM의 주가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 12만 원에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종목에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특히 2월 16일 날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개인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인데 그럼 누가 산 거야? 기타 법인이 샀어요. 67만 주. 근데 이게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 기타 법인 이거 하이브에서 매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판교 IBK 증권 계좌를 통해서 68만 3천 주 정도 SM 주식을 매수했답니다. 카카오에서요. 이러면 카카오 쪽에서 지분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조만간에 SM은요. 지분 변동 관련된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쪽에서 공시를 할지 카카오에서 먼저 공시를 할지 만약 카카오에서 공시를 먼저 해서 SM의 지분을 늘린다고 한다면 야, 이 싸움 정말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총 전까지 SM 그룹주들 어떻게 다뤄질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5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언급해 주셨고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을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은 조금은 거리를 두고 다른 쪽을 좀 보면 어떤 게 좋은지 지금 5가지가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 시장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떡하지? 당연히 좀 고민이 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강빈 위원과 함께 그 부분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바로 연락 주세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NT. MP요? 오,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7,530원. 30%. 예, 7,530원에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며칠 전에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빠지니까. 일단 소식을 보니까 뭐 지분 처분, 모 회사의 지분 처분 소식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시청자 혹시 이거 뉴스 찾아보셨어요? 아, 뉴스 못 보고 그냥 이틀 빠진 때문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그랬구나.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강민 위원님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걱정 많으시죠? 아, 예. 주식 사고 네네.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식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20%가 빠진 거예요.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주말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따지고 주식을 샀는데 세상에나 어떤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 안 좋게 걸린 거죠. 얻어 걸려서 주식 20%가 빠지더라고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딱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주말에 잠이 안 와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일단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꼭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MP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틀 된 것 같은데요. 이틀 예, 전에. 그럼 2월 15일 날 매수하신 거예요? 수요일쯤? 15일 날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에. 목요일 날이요? 아, 이때 빠질 예. 때 매수를 하셨군요. 예. 혹시 그냥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혹시? 아,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자, 화면 예.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자, 7,53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7,530원이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자리가 21선이죠. 주가가 예. 내 앞에 거래량이 터지고 눌림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 맞았어요. 맞죠? 네, 정확합니다. 정확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인데 주식이 막 장중에 떨어지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날 막 떨어졌었거든요. 무슨 네. 얘기가 나왔었냐? 최대 주주가 31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예. 최대 주주가 매도했어요. 주식 시장에서 최대 주주가 매수한다, 호재. 최대 주주가 매도한다, 악재. 최대 주주가 왜 매도할까? 더 이상 주식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건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 팔고 다른 데다가 넘어가려고 하나? 아니면 이 회사가 안 좋나?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P가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AI 쪽, XR 쪽, 애플 쪽에서도 XR 기기 투자한다 얘기했고 또 삼성 쪽에서도 XR 기기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MP는 일단 최대 주주가 매도해서 빠지긴 빠졌지만 6,000원대, 6,100원대 저는 이 자리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번 이 자리에선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7,000원쯤으로 반등하게 되면 이 종목은 손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뭐 신용이나 아니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사신 거 아니시죠? 아, 예, 그건 아닌데. 네,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돈 중에서도 체력이 다 달라요.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 돈이 있고 1년씩, 2년씩 기다릴 수 있는 수명이 긴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선생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빠져지는 지금 60일선이 걸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60일이 깨지면은 주가가 괜찮을까요? 저는 예. 6,000원 초반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네. 부분을 좀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가 고민일 텐데 추가 네.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절을 할 만한 6,000원도 살짝 깨는 자리, 네, 이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그냥 마음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 악재는 없나요? 네? 다른 다른 악재. 악재. 다른 악재요? 뭐, 네, 추가적인 예, 다른 다른 악재는 악재. 없어요. 뭐 800원짜리 6만 주 정도 그 지금 스톡 옵션 행사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실적 같은 건 어떤가요? 실적은 이전에 나왔었죠. 네, 실적은 나왔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그래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수교님 일단 시간 투자에 있어서도 좀 봐야 되고 7,000원 라인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재료가 나온다거나 이슈가 나오고 또 고민이 된다면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NP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지분 처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 좀 더 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현대 위아. 현대위아. 네, 66,780원, 예. 11%요. 오, 11%. 시청자님 네. 역시 궁금해지는 건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이 작년 한 5월, 4월, 5월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제가. 네. 그럼 꽤 오래 그래도 갖고 계셨네요? 네, 이게 처음에는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네. 네, 그러고 빠지길래 다시 샀더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기다리면은 값이 돌아올까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익의 이게-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정확한 이게 업종이 무엇인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요. 시청자님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원금 돌아올 때까지 뭐 가지고. 원금까지. 예. 네. 예, 한번 수익의 기회를 놓쳤던지라,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대위아 또 임광민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거든요. 저희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현대위아의 그 주식의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동차 좀 아세요? 글쎄, 자동차 뭐 그쪽으로 알고 저는 샀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구조나 아니면 자동차 그 부품들, 전기차의 부품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글쎄,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뭐 하냐면요.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사인데 자동차 부품사가 굉장히 많죠. 뭐 평화전공 같은 주식도 있고 성화이텍이라는 주식도 있고 SL이라는 주식도 있고 또 현대위아도 있고 또 현대 뭐 모비스, 뭐 글로비스 다양하게 많은데 이 안에서 현대위아가 왜 좋냐라는 겁니다. 현대위아 EGMP 플랫폼이라고요. 내연기관차가 있고 내연기관차가 있으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네. 전기차로 넘어갈 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 전기차는 엔진 미션이 없죠. 그러면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야겠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나타나 그랜저나 그다음에 제네시스가 이렇게 내연기관차로 돌아다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연기관차에 있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써가지고 전기차에 맞게 되면 자동차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밸런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기차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현대위아의 EGMP 플랫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당연하죠.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전기차에 특화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대위아가 지금 왜 못 가냐? 자동차 네. 주식들이 대부분 못 가서 그래요. 현대위아는 대형주는 아니죠. 중형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네.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 사상 최대치 실적은 찍었어요. 근데 왜 안 갑니까? 하락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의 분위기를 벗어나면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기아를 먼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아가 지금 올라온 니치를 보세요.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아차는 다른 대형주와는 다르게 21년도 초 가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자, 다른 대형주들은 저 위에 있는 주식들도 있어요. 21년도 고점이랑 지금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게 되면 괴리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최근에 회복을 많이 못했기 때문인데 기아는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다 좋아요. 테슬라가 더 올라가게 되면 현대비아도 분명히 탄력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선생님 매수하셨던 가격인 67,000원대 가격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팔아야 될까? 저는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투하시죠. 네. 한 8만 원 보시고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없이 멀리 좀 바라보면서 시청자님 그래도 네, 시간 네. 잘 보내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원하는 가격에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화 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함 이동해 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셨고, 제주항공 14,650원 15% 비중이십니다.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걸 보아하니 그러네요. 수익 중이시네요. 위원님, 근데 이게 진짜 촘촘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보통 최악의 경우, 최악을 찍은 주식들이 이렇게 가는데 실적이 엄청 안 좋았죠?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하고 나서 보통 2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로보로보가 또 그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제주항공도 좀 그렇게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닥권이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2배 오르면 18,000원이에요. 18,000원 부근, 한 17,500원에서 18,000원 부근 때는 일단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인 설정해 주셨으니까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가이드 얻으셨으니까 성투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까지 좀 살펴봤고요. 잠시 이번에는 우리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흐름 현재 구간에서 좀 살펴볼게요. 위원님, 최근에 어마어마한 종목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빠지는데 얘는 오히려 가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지금 AI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꺾이는 주식이 있고,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해서 주식이 죽는 경우가 있고, 여전히 거래를 터트리면서 거래가 갱신되는 주식이 있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거래가 한 번 더 갱신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갱신된 게 좀 의미가 깊죠. 자, 근데 셀바스 AI를 보시게 되면 일단 11시까지 너무 급등을 했다. 이때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상한가 가기는 어렵죠. 상한가 갈 거였으면 진작 10시 전에 닫았던지 아니면 장 막판까지 우상향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19,000원 가격을 지금 지지시키면서 우상향을 시켜놨기 때문에 양봉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가 4,000억이 터졌습니다. 아마 AI 관련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셀바스 AI 쪽으로 다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이 자리 참 고민스럽겠지만 손절 라인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리가 지켜지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000원 지켜지면서 21,000원, 22,000원, 23,000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보통 이런 고가권에서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 프로그램으로 장중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코스모 화학이라는 주식이 그랬죠. 최고점인데 계속 프로그램으로 상한가 쪽에서도 매수, 다음날 개파락에도 매수.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또 거래를 터뜨렸죠. 셀바스 AI도 다음 주 흐름상 외국인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을 한다면 1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추진이 또 붙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 관심 있다 하신다면은 이것은 진짜 타이트한 그 라인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17,000원, 19,000원,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2차 전지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BM인데요. 사실 뭐 에코프로 BM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 이제 소재단은 좀 멀리하자라고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BM은 어때요?
자, 에코프로가 꺾이면 에코프로 BM도 주춤할 수가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올라온 이유.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실적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죠. 22년도 매출이 5조예요. 23년도는 8조 9천억, 9조 가까이 되고 24년도는 11조입니다. 영업이익도 3,800억, 6천억, 8,300억까지 쭉 올라가는데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테지만 에코프로가 살짝 주춤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권 라인에 걸쳐 있는데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조정받을지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63,000원짜리 310억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3월 3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양극 소재 기업들 고가권에서 좀 독수리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한 첫째 주가 넘어서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양극 소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있어서는 이제 에코프로 움직임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살펴가시는 것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신규 공략주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아까 전에 5가지 주안 포인트 말씀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공략주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다음 주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에서 떠오를 만한 재료를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또 코인과 관련해서 게임 주식들 올라오는데 이 게임이 단순히 예전에는 신작 게임 출시하게 되면 중국에서 판호 발급 받았다고 하면은 막 올라갔지만 요즘엔 또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과 연관되는 게임들을 봐야겠죠. 그와 관련된 기업인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2년도에 날렸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21년도 때 게임 주식들이 올라갈 때 날렸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컴투스 홀딩스랑 위메이드 주식들이죠. 이 주식들이 모두 다 단순히 신작 게임만 출시한 게 아니라 P2E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이 투 언인데요.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메이드 미르를 통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암호화폐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컴투스 홀딩스도 게임 통해서 이 위메이드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을 통한 암호화폐 이게 연관이 돼서 과거에 위메이드처럼 올라갔는데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되고 나서 위메이드가 관심을 받는 부분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신작 게임을 출시해서 중국 쪽에서 매출이 1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2가지를 여러분들 모멘텀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보게 되면 미인 차트죠. 자, 이 종목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요. 위믹스 코인과 함께 위메이드 날아갈 때 이 종목 바닥 5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 갔다가 주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랐죠.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주식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AI 관련 주식들이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에는 패턴들이 다 그래요. 하락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 있거나 섹터 테마 맞게 되면은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고 최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움직이려는 그 흐름이 또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 주목 관점 가져보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일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펼쳐지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진짜 개별적인 이슈 품은 것들에 있어서 공략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지금 주식시장의 팝콘각 이슈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주신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제가 오늘 내용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장이 하필 왜 지금 시장이 탄력이 좀 꺾이고 있는가. 에코프로에서 전환사채 나오고 그러면서 히토류는 원래 하락장에 잘 갔었으니까 또 그러면서 과거에 하락장 때 잘 갔었던 종목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방송에 나와서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 정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내내도 SN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얘기 나올 텐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무방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경영권 분쟁 관련된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 W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의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하나씩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계속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의 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들 더 입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12시부터는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지는데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까 세비캠 후속 다크호스 종목을 살펴보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무료 방송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게, 위원님께서 사실 폐배터리가 뉴스화되기 전부터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폐배터리가 뉴스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살펴주신 워딩은 이제 후속을 봐야 될 때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왠지 맥을 잘 짚은 것 같은데 우리 조은정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맞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략을 해서 뉴스가 나올 때 좀 이제 후속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 위원님의 매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녹록치가 않죠. 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무방 주제가 세비킴이잖아요. 예.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신정 특집, 그다음에 또 구정 특집 두 번의 이제 그 연휴 때 특별 출연했었어요. 신정과 구정. 네. 거기에서 딱 하나 얘기한 게 폐배터리를 봐셔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상 이제 시장 막 도입기고 네. 이것이 올해 일 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 하지도 않았어요. 네. 세비캠 2번 연속했는데 드디어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와. 따라서 오늘은 제가 좀 이제 단단히 좀 이제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지, 특히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또 직장 나이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선장님께서는 또 어떤 시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번 주 녹록치 않았다라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롤러코스터. 그러니까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빰빰. 네, 굉장히 피로감이 많은 한 주가 그러니까요.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우리 앵커님 기억하세요? 코스닥 양봉 가는- 7개 나올 거다. 예, 기억합니다. 나오긴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뭐 큰 봉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서가려면 어떤 규칙을 알아야 돼요. 오. 주식에서. 오. 337 박수 좋아하시죠? 옛날에 응원하면서 그쵸. 짝짝짝짝 하고. 그런데 이 기가 막히게 봉에, 캔들에 357 법칙이 있어요. 홀수로 가는. 그래서 보통 짝수로 끝나지 않고 홀수에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357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357 9까지 많이 가면.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양보 하나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냥 어쨌든 뭐 일별 녹록치는 않았지만 코스닥은 7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역시 상장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비캠, 에코프로,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이 결국 이를 효과를 톡톡히 못 누렸던 그런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2월 달 슈팅이 나면서 좋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지난주 잠깐 리뷰해 드릴게요. 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빨간 봉이 켜졌다라는 부분 함께 좀 들어봤고 시장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진짜. 위원님께서 그동안 경력으로 바라왔던 그 시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하지? 네. 그게 좀 고민이 돼요. 지수 상승 탄력 구간에 접어들었다. 언제가 가장 큰 기회냐면요. 언제였을까요?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2월 달부터 조정이 됐죠. 만약 1월 초도 내렸죠. 야, 1월 효과 끝났구만. 이렇게 다 시중 컨센서스가 그랬거든요. 저 외로웠습니다. 그 논리. 역실적 장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그다음에 또 인플레 거의 피크아웃입니다. 물론 더 진행될 수 있지만 더 이상 기저 효과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딱 찝어드린 게 뭐였죠? 예, 역시 낙폭 성장주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수십 프로 또 수백 프로 난 종목들이 많아서 당연히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지수 탄력 구간이다. 탄력 둔화 구간이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3종 고점이에요. 여기에서는 계속 횡보하고 있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 방송,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두 번에 출연하는데 이때부터는 계속 방어 전략이었어요. 이때는 공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가 기저효과에서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한번 주봉 보실까요? 주봉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코스피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떤가요? 양봉이 7개나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과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 쉬지만 우리는 다음 주 하고 그다음에 또 2월 말 이 거래 2월 달 끝나거든요. 3월 달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1분기는 좋은데 1월 달 기저 효과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2월 달은 봉의 길을 짧게 가야 양봉 길이를 3월 달에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는 좀 숨고르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종목이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낙폭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낙폭이 있지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으로 다음 주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전략에 있어서 이제 수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황금 맥점을 잘 잡아서 수익으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공략법 오늘 좀 몇 개 저희 훔쳐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님, 네. 오늘 한번 진실 토크 한번 하십시다. 진실 토크. 네. 네. 우리 앵커님 이제 8시 출연하셔가지고 오늘 뭐 때문에 올라오고 뭐 때문에 내리고 늘 복귀를 하고 네. 그 분석을 하잖아요. 예, 예. 사실 주식에서 우리 개인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많이 올라온 다음에 따라가서 진짜 수익 잘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르는 것도 나오면 있겠죠. 눌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건데 그것 찾는 것도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있죠. 예, 어디까지 눌릴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안 눌리고 바로 출발하시는 종목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좀 이제 나죠. 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지금 2차 전지가 왜 올랐죠? 아무리 해봤자 에코프로 왜 올랐죠? 나노신수에 말씀드렸죠. 왜 올랐죠? 이미 그 늦는 거예요. 회자될 늦는 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투자가 늘 강조드립니다. 이미 스토리텔링이 많이 회자되는 것들, 많이 오른 것들,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저는 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꺾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요. 뭐 달도 참으면 기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주식에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앞서서 어떤 걸 한번 드리냐면 지금 신규 상장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오르고 늘 오르는 것보다도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노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한번 여러분께 기업 내용을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항상 저는 앞서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신규 상장주 이노진이 상장하는 내지 새롭게 이것은 뭐 어떤 회사냐면은 탈모 케어하고 피부 케어. 여러분 혹시 써보셨나요? 탈모 샴푸 볼빅이라는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넥스에서 이전했어요. 공모가가 3,000원인데요. 원래 희망 공모밴드가 2,500원에서 3,000원까지 형성되는데 최상단에 결정이 됐어요. 뭐 참고로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요즘 상장하는 종목들 거의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네요. 일반 경쟁률이 1644대 1, 기관이 1603대 1 이렇게 좋은 그렇게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실적은 참고로 어떠느냐. 매출이 한 94억 정도에 대해 영업이 24억. 장사 잘했죠? 25.5%예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어 TS 샴푸, TS 트릴리언에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적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명 효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또 실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알토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볼빅이 전국 4천여 개 병의원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탈모 치료한다 이제 그런 회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참고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니까 승자가 될 것은 뭐냐면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프롬바이오 하는 탈모 치료제인데 글쎄 뭐 샴푸긴 하지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슈화는 될 것이다. 그래서 코넥스 주가를 보게 되면 코넥스에서 이전한 거거든요. 과거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을 이전한 그런 회사들이 처음 시세는 썩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틀리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3,000원인데 바로 엊그제 종가가 7,410원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 회사가 최고가가 32,500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1,200만 주 중에서 500만 주 돼요. 좀 이게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42%가 돼요. 그러면 1,200만 주에서 그걸 한번 액면가 기준, 아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360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아마 물량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대주주가 한 45% 가지고 있는데 1년 이상 보유해서 물량이에요. 웬만한 회사들은 다들 어떻게 되냐면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뭐 벤처 투자가 많거든요. 이것도 수급해서 이것만 그러니까 월요일날 잘 이렇게 소화가 되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따상을 간다고 우리 요즘 유행한 게 따상이잖아요. 따상을 간다면 엊그제는 뭐 새롭게 이제 뭐랄까 스펙에서 합병한 게 파인 서킷인가 있는데 그냥 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이것이 따상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할 게 인벤티지랩이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이것이 뭐냐면 지속형 탈모 주사예요. 샴푸하고 이것은 또 인젝션 주사해가지고 효과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우리가 갖게 봐야 되고 사실 요즘 먼저 앞서서 움직였던 게 여러분들 아시나요? 안토르젠에서 탈모 화장품 튼튼모 가지고 2연속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뭐 시각처 승인 받았다고. 그래서 이 탈모 치료제도 한번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노진 한번 잘하면 따상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네요. 맞아요. 요즘 신규 상장주들의 기세,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신규 상장주가 이제 나왔다 하면은 두 눈 붉히고 이제 보게 되는데 연희께서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연희 그럼 이제 우리 또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이제 포착포착 하셨는지 포착포착 살펴볼까요? 예,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역시 답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님을 저점에 잡자. 그게 황금 맥점 전략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늘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네. 남들이 안 봐서 제가 봤는데 계속 안 볼까봐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는 그 재료에 있어서 딱 보시고 선점하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앵커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뭐냐면은 저점에 잡는다 해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늘어지고 다른 거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자꾸 그쪽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예, 내 건 언제 가는 거야? 아, 이건 뭐, 저 군배처럼 덜으니까 패드기 치고 다른 건 또 쫓아가고 늘 그런 반복이거든요. 그게 저는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면 황금 맥점 전략이 비교적, 네. 제가 뭐 제 시스템이니까 자랑하지 않을게요. 비교적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당일에서 3일, 늦은 5일 내에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저점에 잡으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유용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장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그중에서 QR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QRT는 반도체 성능 시험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상승되면 눌림이죠. 잎에서 밑에서 노란색이죠. 그러면서 이게 목요일날 제가 아침에 들고 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준 상한가 가면서 25% 급하게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브젠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8.97%가 투자한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이때도 한번 양념해서 준 상한가 갖고 음선 3개짜리. 음선 3개짜리면 다 손이 안 나가시죠. 음선 3개 아까 제가 357 그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음선 3개부터 이때면 고누하셔야 돼요. 째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 당일로 11%나 올랐고 또 뭐 우선주긴 하지만 태양금속 우선주도 이것도 양선 다음에 눌림에서 이게 포착돼 가지고 예, 이것도 16%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거의가 음선 공략이죠. 또 하나 덕산 레오룩스 같은 경우는 양음 법칙. 이 오일이 유기질에서 탑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노란톡이라든가 여기 뭐 노란톡 나올지 모르겠으면 아침 선물 보따리 여기에서 다 여러분께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불과 있잖아요. 여기서 잡았을 때 3일 동안 10% 났어요. 얼마나 안정됩니까? 시총이 1조가 되면서 그 맨날 2,000원짜리, 3,000원짜리보다는 약간 좀 급이 있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리콤도 있거든요. 오리콤 같은 건 이제 광고회사인데 요것도 이제 쌍둥이 패턴 나오면서 한 12% 상승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T3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양양음에서 그 다음날 바로 19%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 여러분들 잘 아시면 AI에서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시세를 냈던 그 종목이 솔트루스인데 여기서 우리는 포착이 됐거든요. 여기서 포착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한번 포착이 되고 사실 살짝 속임수 주더니 바로 3일 내에 그래도 멋지게 한 13%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길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심화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맥점을 잡는지 기업 내용까지 함께 곁들이면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지금 구간이 좋다, 적기다라고 보셨는지 하나씩 면밀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Let's go!
네, 심화 시간으로 이제부터 종목 분석 렛츠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정 의원님. 네.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가더라도 이게 정말 일주일 내로 승부 볼 수 있는 그 맥점 소개해 주세요. 사실 뭐 지난 것을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송구하고 외람됩니다만은 우리 이 방송을 제대로만 보셨다 하더라면 지금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 네. 이 시간만 제대로 보셨다라면 정말 1월달 풍요를 구가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시장 흐름을 간파하고 그것을 주도주로 포착하는 겁니다. 주도주로 포착하는 것이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복귀게 되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1월 효과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특히 작년 12월 달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많이 고생했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익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봐요. 지금 에코프로 못 잡은 게 좀 예를 들어서 좀 한스럽죠. 한스름 보내야 돼요. 왜? 새로운 시세달러 종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1월달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저렇게 올랐나? 나는 1월달 굉장히 두려웠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한탄스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오늘 좀 재밌게 하니까 PD님이 이내어로 들어와서 한탄소리 많을 거니까 저요 그러시네요.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또 높아시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기회를 다 놓치셔서 앞으로 기회가 없느냐? 또 있어요. 있고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는 저도 해보니까요 한 번 이렇게 딱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었으면 본전 생각나고 또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이제 콜센터 전화 어떤 참 60대 이제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였대. 뭐 이 방송에 그냥 불측등 누군가 지명 안 했으니까 27억 가지고 지금 7억 남으셨다는 얘기를 방금 듣고 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방송은 그걸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1월 효과를 톡톡히 본 종목들 저점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뭐 AI 때문에 챗 GPT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1월 초에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을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예, 바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까요?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서 주가가 계속 횡보하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앵커님 말씀대로 이게 사람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애간장을 태우는 구간이에요. 이것을 쉽게 해서 이건 뭐냐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 그래서 조제 단계라거든요. 이럴 때 대부분 개인 투자는 이거 팔고 나갑니다. 왜요? 늘 오늘 뭐가 올랐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야 내가 저 못 잡으면 나 바보 같지. 그러면서 상승할 종목을 지루하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거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팔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보여요. 이럴 때부터 출발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588%나 이렇게 그 전부터 해서 올라갔고 이럴 때마다 300%가 넘었잖아요. 이게 다 저점에 따른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는 SKT에서 투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보스타를 보시겠습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1월 효과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다 1월 달인데요. 제가 조금 사이즈 좀 줄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횡보하고 저점에서 잡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준다. 이제 날짜가 나오시죠? 그럼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어땠습니까? 1월 초에 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건가요? 바로 제가 여의도 이거 주식왕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자, 로봇에서 못 간 게 AGS 투자하는 로봇스타를 보시죠. 이것도 100%나 상승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105%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M&A 이슈가 있고 상당히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포착이 돼서 보세요. 1, 2, 3 이때 포착해서 이틀 동안 좀 내렸어요. 5일 안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요즘 뭐 한 5대 은행이 독과점에서 돈 잔치한다. 그래갖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가지고 또 인터넷 이제 은행 예 그걸 가지고 좀 더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오플로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그런 바이오 회사거든요. 이것도 다 저점이에요. 보세요. 양, 음양. 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저기서 손이 나갔을까? 그러나 저점이었고 기가 막힌 캔들, 양음양 캔들에서 여기서 바로 좋은 수익이 났고 한 뭐 7에서 1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단식 상승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 중에서 엔젯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다소 생소하실 거예요. 엔젯은 뭐냐면 EHD 방식으로 해서 잉크젯 프린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할 때 노광 진공 증착을 하잖아요. 그거 애칭하고 계속 줄이면서 그걸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려면은 그게 뭐가 환경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공정도 길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찍는다, 인쇄한다. 그러면서 프린팅해서 정확 단단히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듀퐁, 그런 데까지 납품하니까 내용이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황금 맥점에서 어디서 포착했느냐? 이때부터 저는 처음에 상장할 때 양음양 캔들, 이게 양음양 나오죠? 이때부터 상한가 부분 40%, 그 다음에 음선 3개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상승, 음선 3개 다음에 또 한 번 상승, 양양 패턴 몇 번씩 포착돼서 풍요를 구가했다. 바로 이런 맥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변곡점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면서 다음 저점에서 수량을 또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이게 바로 통했던 그런 종목이다. 그 다음에 또 뉴로메카를 보시게 되면 뉴로메카도 이거 보세요. 1월 달 완전 저점이었잖아요. 뉴로메카도. 요것도 114%나 단숨에 올랐어요. 참 이런 거 놓치고도 뭐 속상하지 않으신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낙폭 성장률을 노리는데 10월 달, 11월 달 상장된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수급에서 딸렸다. 왜? 우주세처럼 많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수급에서 딸렸는데 펀더멘털 보면 언더퍼폼되는 회사가 상당히 많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시 114% 뉴로메카도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양양 패턴을 살짝 누르더니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 다 자리들이 저점에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SBB 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이제 내일 인원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딱 이 시간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로봇 감축기에서 신규 상장주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 있는 종목이 바로 SBB 테크입니다. 해가지고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1월 달 들어서도 여기서 포착돼서 184%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실까요? 여기에서 조금 먹겠다고 막 어렵게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이 많이 나실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항상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를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따 또 말씀드리면 새벽행화 또 놓치신 분들 다음 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크게 갈 종목도 제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세비캠이 있습니다. 세비캠 아니야 그 전에요. SBB 테크 다음에 그다음 레인보우 봅시다. 레인보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잘못 나오네. 레인보우를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레인보우도 이게 삼성에서 투자한다고 그래서 딱 이날 저는 이렇게 갭상승 안 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평수 밀집에서 어차피 이제 로봇 테마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츠 로봇 AI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단순에 143%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봐요. 아까 제가 우리 이화선 앵커님하고 얘기했지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때문에 올랐죠? 분석하기 바쁩니다. 늘 시장에서 회자되고 이슈화 됩니다. 이때 들어가서 크게 먹나요? 이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은 그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세비캠이 있습니다. 세비캠은 잘 아시죠? 작년 8월 8일 날 제가 좀 지금 오래돼서 여기서 오래된 것들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때 정말 빅히트를 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제 페파트를 간다. 그래가지고 해드렸고
또 최근에 여기서 또 우리가 포착해서 60%나 올랐다. 170%에서 또 60%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온 칩스를 보시게 되면 가온 칩스를 보겠습니다. 가온 칩스 같은 건 뭐죠? 이걸 한번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노진에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반도체를 보실 때는 어때? 패키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디자인 하우스를 보셔야 돼요. 좀 생소하죠?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팹리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공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파운드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1위가 어디죠? 대만의 TSMC입니다. 참 우리나라 그 반도체 코리아 칩스법 있잖아요. K칩스법. 그게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한데 그런 데는 결국 앞서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원해줘. 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그런 사람이 우리가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할 노릇이지만 어차피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반도체는요. 바로 우리가 뭐냐면 디자인 하우스를 봐야 돼요. 그걸 하는 회사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바로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다 그때 어려운 구간에서 방송마다 이건 펀더멘탈로 봐도 무조건 27,000원 가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27,400까지 정확히 찍었죠. 이게 맥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양양음이었다. 양양 패턴 또 한번 기억하시죠? 이게 황금 맥점 전략 얼마죠? 5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 나노텍이 있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도 우리가 뭐 트리플 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여기서 포착해서 잠깐 누르다가 55% 정도 좋은 흐름이 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루다가 있는데요. 이루다는 여러분들 그 의료 그 미용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엔데믹이 되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에서 이제 뭐 여성분들 또 피부도 잘 관리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41%나 오른 다 저점했다는 건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TCS를 보겠습니다. 뭐 T3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KTCS를 보게 되면은 네, 바로 보세요. 아까 제가 코나 테크놀로지가 바로 SK텔레콤 후광 효과라고 그랬죠. KT에서 이제 AI를 하는데 KTCS가 있고 KT알파가 있고 KTIS가 있어요. 그러면 이 KTCS, KT알파 때 이미 많이 올랐을 때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평선 밀집에서 이렇게 안 보일 때 이게 이평선 밀집이죠? 조조의 단계죠? 역전된 방치된 음선 이거 거의 단숨에 한 100% 가까이 90% 이상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리지텍 AI가 있는데요. 브리지텍도 보시게 되면 종목이 좀 많아서요.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브리지텍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이 되겠어요. 양양 패턴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이 지금 양선이 위에 있죠. 음선의 로케이션이 양선 아래에 위치하면서 특히 갭 상승을 메웠죠. 이런 것들은 거의 99% 오릅니다. 이것을 뭐가 잘 잡는다고요? 황금 맥점 전략이 잘 잡는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성일하이텍이 있거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세비캠하고 쌍벽을 나란히 하는 예,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자, 음선을 노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음선이 몇 개죠? 7개입니다. 357. 357 법칙 말씀드렸죠? 이때는 여기 쌍바닥이죠? 이럴 때 포착이 됐고 또 여기서 포착이 됐고 그래서 또 46%. 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2차 목표가를 14만 5천 원 드렸는데 14만 4천 원. 예, 그러면 딱 한 얼마 모자랐죠? 1% 내에 도달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비스토스가 있는데 비스토스는 뭐냐면은 인큐베이터, 신생아 인큐베이터하고 또 산모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회사 내용이 좋습니다. FDA도 승인도 받고 또 유럽도 진출하고 있고 거의가 90% 이상 매출 해외에서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고 신생아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 캐시가 되니까 이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어딜까요? 양음. 이평선 밀집에서 급등한 예가 되겠네요. 단기간에 이런 것들 우리가 하여튼 뭐 짭짤하게 이렇게 수익 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이 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주의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개인 투자들이 손실부 이유로 다 알거든요. 감정을 못 다스리고 많이 오르는 종목 뒤늦게 가담해서 스포트라 갖고 이슈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가면은 크게 나한테 수익 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AS 들어갑니다. 첫 번째 루닛입니다. 루닛은 이게 의료계 AI예요. AI를 가지고 의사가 판독하는 게 아니고 암을 판독하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처방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루닛 스코프가 바로 3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요것도 94% 바로 11월 7일에 했죠. 이 눌림에서 계단식 상승 전저점 전혀 깨지 않았어요.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것은 조금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적극 매수는 아니고요. 쌈지엔트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둘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도 106%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했을 때 18번을 공략해서 마디마디 지금 뭐 단순히 뭐 한 100% 되지만 실질에 뭐 저하고 장중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한 트리플 가까운 수익을 냈다.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면서.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게 좀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관심이 둘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TMC예요. 자, 보실래요? 음선이 몇 개예요? 음선이 하나, 둘, 다섯, 6개 나왔죠. 이거 역전된 방치. 그러니까 5개부터는 뭘 하셔야 된다 했죠? 매수 준비요. 근데 이때 손이 안 나가죠? 배우시거든요. 5일선 아래는 안 돼. 두드리 땅굴파. 여러분들, 그러면 음세에 나올 때는 제가 늘 그걸 강조드려요. 뭘까요? 내렸다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늘 급등주 쫓아다닐 때 나는 고독하게 좁은 문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11% 상승했어요. 바로 당일치기로. 그렇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TMC 같은 건 AS면은 이제 20일 날 보에서 몰래 한 달치가 좀 풀려요. 130만 주니까 펀더멘탈은 좋으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기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이제 다음 주 공략주는 뭐냐? 스코넥입니다. 네, 스코넥. 그래서 스코넥은 XR 관련주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공략 종목으로는 스코넥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도 그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세비캠 정말 화려한 수익으로 또 보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속으로 관점 갖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1월달 제가 그때 일주일만 1년 노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2월까지 지금 아까 다 종목들 보셨죠?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남보다 먼저 선점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농사를 다 저었고 아직도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쌈지엔트에서 그다음에 제2의 쌈지엔트가 뭐냐? 제가 세비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이제 함께 하신 무방에서도 약속 지켰습니다. 50% 이상 수익 났잖아요. 다음에 제2의 세비킴은 뭘까요? 예, 그것은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방에 많이 놀러 오셔서 아픈 계좌 지금 장이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더. 그러나 깔끔히 치료할 수 있는 제가 그 특급 전략하고 또 그렇게 유망한 종목도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선물 또한 숨겨져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그 후속 종목에 있어서의 힌트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MTN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성투 후 저희 토요일에 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와 좋은정보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머니왕 2부 이어서 펼쳐지네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